찐 감독이네, 찐 감독. 너무, 아니, 사실 너무 진실.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더 잘할 수 있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25분으로 편집하시렵니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진지하게 편집을 해 오히려. 감성으로 진짜 진지해서 공자체로. 왜냐면 진짜 진심을 우리가 솔직히 재미없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답했다 그죠? 맞아요. 응. 근데 이게 진짜 영화 하는 후배한테 하는 얘긴데 장난을 못 걸겠다. 나도 이런 질문을 20대 때 얼마나 달고 살았는데 장난을 못 치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게 편집을 해줘. 눈이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공지진되는 거 있잖아. 혹시 뭐 결과물이 이제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괜찮나요 혹시? 네. 멀리까지 와주시느라 두 분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각자 자기소개부터 짤막하게 해볼까요? 장선우님. 저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장병기라고 합니다. 네, 소개가 뭐가 있습니다. 네, 장병기라고 하고요. 저는 아직 경력이 길지 않아요. 제가 연출했던 영화는 2편이고 스텝은 좀 더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저도 계속 배우고 있는 학생 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지영이라고 하고요. 저도 똑같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영화는 수성목과 너와 극장에서라는 두 편의 장편 영화가 있습니다. 이용자분께서 해주신 질문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각각 6개의 질문을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 감독님께 그 질문을 골라서 해주시면 돼요. 우선 장 감독님부터. 네, 질문자가 고등학생인 모양입니다. 네. 코로나로 학교를 못 가고 있는 고2입니다. 영화 감독이 꿈입니다. 친구들과 영상 찍는 것도 좋아해요. 고1 때부터 영화과로 진로를 정했는데 부모님은 굶어 죽는다고 반대를 엄청 하세요. 꼭 영화과를 나와야 영화 하냐고 물으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과 입시 전문 학원을 다녀야 할까요? 여기 질문이에요. 굶어 죽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굶는 것이란 곧 가난인데 글쎄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를 해야 할 상황들이 꽤 많이 오는 직업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하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없는 게 되게 유명한 봉준호 감독님이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업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면은 또 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길로 간다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영화 감독이라고 무조건 굶어 죽는다라는 거는 사실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 감독에 한해서 좀 더 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영화 입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시를 안 해도 영화 감독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시라는 건 결국 대학교를 가기 위한 거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하고 입시를 하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화과를 가고 영화과를 나오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고 왜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수많은 매체 가운데서도 왜 영화를 선택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영화란 결국 사람을 도구로 하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공을 나오든 도움이 될 것이고, 대학을 꼭 나오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시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대학을 꼭 영화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부터도 이제 미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감독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TV 같은 데서 보면 액션, 컷 하는 걸 주로 하시는데 감독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액션 컷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연출자는 이 영화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당연히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는 당연히 액션과 컷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고, 이제 그것만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오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이라면 이제 그 준비를 다 포함한 게 역할이 될 것인데, 제가 하고 있는 수준, 제가 하고 있는 단계에서의 영화는 저는 연출자가 당연히 다 시나리오부터 이제 이 영화가 어떻게 촬영할 것이라는 걸 이제 컨티뉴이티라고 이제 컨티북을 만들고 촬영 감독과 논의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출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출자의 역할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이 현장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어느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액션과 컷이라고 사인을 하고 그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한 선택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또 다른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영화 연출이 꿈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께서 시나리오부터 써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있는데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는 게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은데, 헐리우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가와 감독, 그러니까 연출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은 감독으로 데뷔하기 위해서는 자기 시나리오로 검증을 받고 그 시나리오가 통과가 된다, 제작사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감독으로 캐스팅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을 조금 더 예술가로 대우를 해주고 또 현장에서도 가장 대빵으로 보는 그런 문화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가 따로 있는 드라마랑 다르게 그 시나리오를 모두 감독이 1년이고 길게는 3년, 4년까지 쓰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그 영화의 감독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스태프들은 그 감독의 선택과 어떤 지시를 따라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감독이 시나리오를 써야지 데뷔를 하고 또 내 시나리오를 잘 알아야지 연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충무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신인 감독들도 그걸 이제 계속 따라가면서 내 시나리오를 이제 써야지만 데뷔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경험상 또 보고 선배들을 보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얼마 전 여자친구와 예술영화 전용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졸았습니다. 무슨 영화가 이렇게 잔잔하답니까? 여자친구와의 위기입니다. 좋은 시나리오, 좋은 영화란 무엇입니까? 아니면 이런 영화는 꼭 봐라, 추천 좀 해주세요. 되게 막연한 질문이네요.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대학생 때는 제가 되게 예술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가 싶어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당연히 저도 이해 못하고 좋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 보고 계속 봐도 이해 안 되고 했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든지 어떤 감독이 표현하고 싶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점점 조금은 더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왜냐면 이제 우리들은 좀 더 대중적인 매체에 노출되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잔잔하고 심심하거나 지루하거나 뭐 이런 영화들이 왜 예술성을 인정받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좀 집요하게 이해를 위해서 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그거를 보고 바로 자기한테 와서 이 영화가 너무 좋다라고 느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조금 더 영화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평소에 영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본다면 분명히 저 지루한 한 컷에는 또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 좀 더 그 영화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루한 거는 그것을 이제 보는 이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지루하게 만든 편한 영상들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자친구와 함께 볼 만한 그런 영화를 추천해 주신다면 예술 영화 한 편만. 만약에 연애 초기다 그러면 이제 어벤져스 지금 위기라고 아, 하시거든요. 위기군요. 연애 위기라고 하시거든요. 위기의 예술 영화를 보는 건 조금 위험한 그 선택 같긴 한데 요거는 제가 사실은 아직 그 영화를 많이 못 봐서 질문을 좀 같이 한번 대답을 해보는 것으로 만약에 위기인 관계에서 예술 영화를 봐서 이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면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시고 싶은지. 저는 차이밍 양의 애정만세. 애정만세. 아주 궁극의 어떤 폐허 같은 상황에서 피어나는 사랑. 근데 제 동생한테 소개를 했을 땐 되게 지루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아까 장경기 감독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해석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영화의 예술성이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정말 그 둘의 관계를 위해서 영화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터널 선샤인 이런 거 보면 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영화는 잘 알지만 독립영화는 뭔지 모르겠어요. 뮤직과 인디 뮤직 같은 건가요? 독립영화는 무엇인가요? 독립영화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독립영화라는 말 앞에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그러니까 어떤 큰 물론 독립영화도 투자를 받고 영화진흥위원회나 뭐 시나리오 공모전 같은 데서 제작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찍을 수 있죠. 내가 아주 부자라서 돈이 많지가 않다면 당연히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투자의 금액이 적어서 저예산 독립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 적기 때문에 간섭하는 투자자의 목소리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 혹은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예술영화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겨레 영화학교와 미디액트에서 하는 제작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수업료인데 서울이니까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지방 이제 대구 분이신 것 같은데 대구에서 영화를 배울 만한 곳은 없을까요? 근래에 이제 대구에서 영화 교육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어떤 보조 강사로 참여했던 교육도 있었고 저도 그 영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막연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자취를 하면서 어떤 방송 영상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게 꿈은 영화였지만 경로를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업료나 이런 진입장벽들이 저한테 느껴져서 이게 낮았던 방송 영상으로 처음 영상을 시작했었는데요. 서울에서 들었던 수업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구에서 생겨나고 진행되는 많은 영화 수업들의 퀄리티가 훨씬 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화 쪽으로 포커싱이 정확하게 맞춰 있기도 하고 대구에서도 충분히 영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서울에서 지내는 어떤 많은 여건들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들이 있어요. 하나를 추천하자면 대구에 미디어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구 영화학교라고 이제 작년에 1기를 했었고 아주 성공적인 교육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추천합니다. 그곳은 곧 공지가 뜨지 않을까요? 저도 하나를 추천하자면 곧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 시나리오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그 강사가 굉장히 수업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업도 있고 또 예정된 수업들이 뭐 CG, 뭐 애프터 이펙트 관련 이제 영화 후반 작업 수업도 있다고 들어서 저 역시 들을 계획입니다. 이거 저도 궁금한 질문인데요. 영화 감독의 생계 수단이 궁금합니다. 사람마다 감독들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큰 제작사나 영화 제작사에 이제 계약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약금으로 몇 년간은 글을 쓰면서 살아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독립영화를 계속 해오다 보니 뭐 어떤 제작사에 속하거나 계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생활비를 영화를 벌지 않는 시간에 벌었어야만 했고, 그것들은 대부분 저의 경우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영화 학교를 나왔고, 그래서 다행히 뭐 영화 강의라던가 아니면 학부로 전공했던 미술 강의 같은 것들을 했었고, 며칠밖에 안 하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로 뭐 숯불갈비집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고, 지금은 뭐 중고 카메라 같은 거 사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식으로, 왜냐하면 강의라는 게 영화 감독 뭐 혹은 예술가한테 세컨잡이라는 게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강의를 뜨문뜨문 들어오면 나머지 달들은 강의가 없을 때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경제 수단을 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벌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감독님은 뭐로 생계 수단을 이어가시죠?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 영화를 찍을 때 이외의 시간은 거의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한 지 좀 됐는데 한 2년 전까지는 저도 무슨 설비? 이런 반도체 공장의 설비를 계속 이제 하고, 또 이제 영화 일이 들어오면은 잠깐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독립영화계 주변에서도 어떻게 보면 인력들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영화제가, 작년엔 제가 영화제 일을 했었고, 또 영화학교에 보조 강사 일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또 우중충한 얘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우중충한데. 이게 언젠가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교육자의 길, 이제 뭐 교육자의 길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로 있을 것이고, 그것이 영화 감독의 경제 생계 수단을 영화로 돈을 벌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이것도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질문인데, 네. 보통 단편 영화 한 편 찍는데 제작비는 얼마 정도 드나요? 제작비 충당은 모두 감독 사비로 하나요? 일단 단편 영화는 생각보다 이 폭이 넓어서, 심지어 이제 5분이나 1분, 2분, 뭐 요즘 30초, 뭐 그 영상 길이에 관계없이 다 그것이 영화라면 단편 영화로 불리울 수 있을 것 같고, 길게도 사실은 기준을 매기기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보통은 이제 40분 이내 혹은 또 20분 이내 이런 식으로 영화제나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지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제작비도 모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혼자 1인 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제작비는 자기 밥값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몇만 원일 수도 있고 또 1,000만 원까지도 저는 봤는데, 굳이 뭐 평균이라고 하자면은 지금 현재는 한 1,000만 원 내외인 것 같아요. 1,000만 원 내외가 심지어 평균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금액인데, 근데 되게 좋은 영화들은 별로 그 평균을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짧고 5분인데도 정말 좋은 영화도 있고, 길어도 좋은 영화도 있고, 뭐 제작비에 따라서 영화가 좋고 안 좋고는 사실 단편 영화에서는 하여튼 기준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거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제작 지원 사업을 안에서 이제 거기 있는 제작비를 활용해서 찍는 걸로 거의 알고 있거든요. 뭐 대구에도 역시 많은 제작 지원 사업이 있고, 저도 그 제작 지원 사업으로 영화를 찍었고, 물론 앞에 계신 유지영 감독님도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1,000만 원 너무 겁먹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너무 평균값이 없다 보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영화들은 이게 제작비가 진짜 이거 100만 원도 들었을까 싶은 영화도 있고, 또 어떤 영화들은 되게 스케일이 큰 단편 영화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서,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 안에서 제작 지원을 받든 내가 사비를 보태든 계획한 예산 안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시나리오를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나오셨잖아요. 네. 질문자가 이제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영화 아카데미가 꽤 좋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정보도 많지 않고 가외 홍보글만 가득하네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서울에서는 대구랑 다르게 입시 학원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영화 뭐 한예종이나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중앙대 뭐 우리가 흔히 좋다고 알려진 학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영화 입시 학원인 거죠. 과외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알아봤었는데 대구에서는 그런 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 때는 전무했었고 그리고 전 딱히 이거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 특히 한국영화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씩 준비해서 3번, 4번 떨어진 사람도 너무 많고 또 운이 좋으면 한 번만에 붙기도 하고 그래서 저 역시도 영화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영화를 학교를 준비한다는 거 뭘까 했을 때 그냥 책 많이 읽고 영화 많이 보고 영화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들을 길러가면서 그렇게 길러진 능력으로 달라진 어떤 나의 관점? 좀 넓혀지는 관점으로 다시 내 영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책도 많이 보고 영화도 많이 보고 전시도 많이 보러 서울에도 갔었고 그리고 글을 많이 써봤던 것 같아요. 그때 쓴 글을 지금 보면 하나도 뭐 건질 게 없지만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글을 많이 써서 돌이켜보면은 그런 것들이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나왔을 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화학교에 들어가면 실습을 하잖아요. 실습을 할 때는 뭔가 책 읽고 영화 보고 글 쓸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화 막내 스텝 자리 알아보다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인맥이 없는 저로서는 커다란 벽 같아요. 스텝 자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추천하는 뽑힐 만한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이건 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분께 질문 좀 대구에 혹시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그렇죠. 저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처음 스텝을 할 때 너무 막연했었는데 저는 되게 운이 좋게 교육을 같이 받았던 친구가 영화 스텝을 하면서 저를 소개시켜줘서 저도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저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어떤 영화 일을 하고 싶은데 영화는 아예 뭐 너무 전공자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알바 천국에서 방송국 FD 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든 인맥을 만들려고 했던 기억이 저도 나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 물론 이렇게 아시겠지만 좀 어쩔 수 없이 필름 메이커스를 통하는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장단편, 상업 독립 이런 식으로 되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거기 구인구직이 글을 보면 있는데 근데 거기도 또 잘 봐야 되는 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어서 거기는 또 그런 마음을 나쁘게 악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럼 필름 메이커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인맥이 없는 상황에서 스텝 일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역 독립영화협회나 혹은 그 독립영화 전용관이라는 극장 주변에 이런 데 보시면 아마 이 작은 커뮤니티들이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구는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접촉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한 방법일 수도 있고 또 먼 길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분은 스텝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만약 감독님이 오디션에 왔다 이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보는 뭐 인상, 성실함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다 보니까 사실 아예 처음 보는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오디션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다른 감독님들이 영화를 찍을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되게 어떤 유명하신 감독님께서는 어떤 막내 스텝을 뽑을 때 경력을 보지 않고 대신 이 사람이 쓴 자기소개서나 글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럼 만약에 영화에 관심이 있고 나중에 자기 영화를 찍으시려는 분들이면 당연히 자기의 글을 쓰실 것이고 좀 더 이제 그거에 대해 자기 표현을 하실 수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저한테도 누군가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텝을 뽑을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 사람이 적어도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지 않을까. 근데 저도 사실은 인맥 없는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왜냐면 처음 이렇게 스텝을 오디션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딱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자기 안에 확고함이라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나 이 사람이 쓴 뭐 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뭐 인맥을 통해서만 이렇게 구하는 게 꼭 아니기 때문에 이력서를 잘 쓰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네. 감독이 되기 위한 공부가 있습니까? 수능은 국영수 과목이라도 있지 감독이 되기 위한 공부는 너무 막연해요. 유튜브 보니까 장면 분석, 컷 바이 컷 분석 뭐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준비하셨어요? 일단 컷 바이 컷, 뭐 쇼트, 뭐 미장센 이런 용어들은 루이스 자네트의 영화의 이해를 보시면 일주일이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을 통해서 사실은 영화의 용어라든지 어떤 영화 제작 과정의 이론 같은 것들은 접할 수가 있고 감독이 되기 위한 공부는 사실 너무 막연한데 어떤 감독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만화 광인 사람도 있고 소설가 뺨칠 만큼 소설을 많이 읽고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대개 영화를 하려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본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영화의 문법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법이나 규칙을 깨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영화들이 존재해 왔고 영화 역사상 어떤 그룹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지만 익힐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걸 또 깨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매체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건 아마 우리가 영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많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컷 바이 컷 이렇게 영화인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책 한 권만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영화를 접한 다음에 나는 어떤 개성이 있지? 나만의 어떤 오리지널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밝혀내는 작업이겠지요. 네. 네. 태어나서 군대 빼고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한 대학생입니다. 영화를 하고 싶어 인턴이나 스텝 자리를 구해보려고 하는데 대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필름메이커스 사이트에 글을 올려봤는데 댓글이 없습니다. 무작정 휴학하고 서울에 가볼까 했는데 그것도 너무 막연해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목표는 일단 연출입니다. 일단 뭐 영화 일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 아까 말씀하신 막연함이란 거는 이제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거라서 사실 뭐 지역에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독립영화협회나 오극장이나 미디어센터에서 많은 수업들이 있고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대로 막연히 서울 가는 것도 사실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고의 그런 판단은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로 가시면 될 것 같고 필름메이커스도 저한테 그 답변 그 댓글이 없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도 경력이 없을 때는 4군데 정도 탁 동시에 보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다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울 막연하게 가서 저처럼 막 어떤 교육 받고 굴러다니다가 운 좋게 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작 자체가 되게 뭐가 되게 효율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 막연함 그건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영화를 정말 계속 할 생각이시라면. 근데 저는 이 질문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영화를 시작할 때 일기장을 보면 1년 내내 이 얘기거든요. 어떻게 시작을 하지? 뭐 서울에 가야 되나? 영화학교를 가야 되나? 근데 결국 지금 생각하면 이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영화를 찍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30만 원을 가지고든 10만 원을 가지고든 카메라를 가지고든 아이폰을 가지고든 영화를 찍는 순간 영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수많은 고민을 했던 그 1년 동안 내가 남긴 영화는 없고 그 이후에 에라 모르겠다고 시작했던 그냥 아주 지금 보면 그냥 습작에 불과한 그 영화가 사실 영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너무 요새는 사실 저도 학교에 특강 같은 걸 하고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영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너무 막연하는데 영화를 만드는 게 나는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 순간 시작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두 분 다 공통 질문입니다. 영화 감독 지망생들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제일 먼저 준비해라 라는 거 하나씩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만들어라. 영화를 만들어라. 영화를 만들어라. 뭐가 됐든 장비 탓도 하지 말고 뭐 스텝이 없다, 인맥이 없다 뭐 그런 고민들을 하지 말고 요새는 혼자서 영화 만드는 감독도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감독이 촬영 감독하고 사운드 감독 다 하는 그런 1인 제작 시스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탓하기 전에 영화를 만들면 그때부터 자기가 영화 감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가 좀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그 자체가 되게 현실적인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허영심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이제 이성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만 해서 재해서 영화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허영심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태도들이 계속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라 이런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번엔 이구동성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 질문이고요. 질문은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영화를 하겠다 입니다. 잠시 생각하시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영화를 하겠다. 하나, 둘, 셋. 네. 오.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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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다음 이 자리에 어떤 감독들이 오는지 알 수 있나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아직 안 껐어요. 네.